어차피 취미로도 하는 네. 거 해봐라. 저는 네. 권장을 해요. 현재 지금 유튜브 채널 2개 운영하시는데 네. 가전주부랑 말 많은 소녀 네, 맞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2개나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할 때는 네. 한 5년 반 정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오래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오래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명의 유튜버가 뭐 여러 개 주제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유튜버가 너무 많아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세분화가 돼가지고 사실 테크도 네. 노트북만 하시는 분, 뭐 자동차만 하시는 분, 맞아. 핸드폰만 하시는 네. 분, 뭐 가전만 하시는 분 이렇게 되게 많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다가 제가 뭐 여기다 브이로그도 하고 뭐 토크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좀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을 한 품에 이렇게 약간 안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네. 해야 되나? 그런 시장이 되어서 나름의 전략으로 채널을 좀 분리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2개라는 게 저도 유튜버지만 사실 네. 그 업로드를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는데 횟수가. 네네네. 근데 이게 2개로 쪼개놓으면은 네. 좀 약간 부담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이제 부담도 되긴 하는데 아. 제가 이제 두 번째 채널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네. 첫 번째 채널을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듣는 가전주부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속상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아. 어떤 뭐 체력적인 한계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일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네. 좀 제가 혼자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고 가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 있을 때 이거를 토로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기심에서 채널을 시작한 게 또 말 많은 소녀여가지고 네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부담된다는 생각보다는 네. 제 한풀이 하는 시간 내지는 제 좀 힐링 받는 시간으로 네. 그 녹화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말 많은 소녀에서 얘기들 하신 것들 네네. 책으로 엮으셔가지고 맞아요. 요번에 또 이제 작가님 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잘 안 네네네.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책을 지금 쓰신 작가님으로 제가 모신 건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책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제목이 네. 그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이거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약간 응원의 메시지고 뭔가 자기계발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저는 철저하게 실패담 공유하는 그런 실패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 초년생 때나 아니면 좀 결혼 초기에도 그렇고 정말 누군가가 저를 앞에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몸으로 그런 풍파를 다 맞으면서 네. 좀 또 이겨내기도 하고 뭐 또 나름의 실패도 있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고 좀 저랑 닮아 있는 분들이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언니가 좀 해주는 얘기, 언니가 먼저 이 실패를 해본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담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유튜버로 유명하시지만 유튜버가 첫 번째 직장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 전에도 네. 사회생활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저 유튜버가 네. 한 5번째 정도 직장인 다섯 것 번째나요? 같아요. 네. 한 3번째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옛날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저 사실 좀 취직을 아나운서로 딱 했었는데 아나운서로 이제, 그게 이제 시작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오피셜한 첫 번째 커리어인데 네. 그게 제가 좀 늦게 됐어요. 27살 말 정도 됐거든요. 27살이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취준생 기준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 때는 저희 입사한 동기들 중에 이제 여자로서는 거의 최고령이었고 물론 최고령이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 중에는 더 나이 많은 동기는 없었던 그냥 그 정도 나이였었고요. 네, 그랬고 질문이 뭐였지? 근데 아나운서는 꽤 그래도 선만 받는 직업에다가 좀 약간 화려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네네. 그거를 어쨌든 그만두셨으니까 그 뒤로 4개 네네. 직업이 더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으로 뭐 한두 번, 그 뒤로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되는 아. 건데, 그러니까 좀 늦게 입사를 했다 네. 보니까는 다른 회사도 좀 다녀보고 네. 아나운서로서 별로 이렇게 딱히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또 다른 회사 입사도 해보고 다른 직업도 이렇게 좀 찝적여보고 그러다가 취미로 유튜브를 했는데 이게 또 좀 잘 된 거예요. 아나운서 그만두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했던 네. 것 같아요. 하긴 네. 보통 이게 유튜버라는 게 유튜버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요즘 분위기인 거지. 네. 아마 시작하셨을 때 저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도 없었고. 없었죠. 그때는 뭐 팟캐스트나 막 이런 거 뭐 아프리카 BJ 뭐 이 정도 또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 직장에서 소문이 오케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별풍선 막 이런 거 받는 그런 거 됐다.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뭐 유튜버라는 걸 직업 대접을 해주는 게 정말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책에 좀 실패담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아나운서는 결과적으로 좀 약간 뭐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대실패죠. 아니 그 좋은 대실패예요? 직업을 그렇게 되게 어려운 직업을 사실 이제 그만뒀을 그러니까 때는 겨우 된 건데 어찌 보면 되게 나우신 게 뭐가 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근데 일단은 핏이 맞는 회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그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좀 직업인으로서 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그 회사에서 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동기들은.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는 내내 이제 굉장히 뭔가 정신적으로든 뭐 또 그게 신체적으로 이어져가지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네,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그 전 직장에서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좀 제가 이 책의 실패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좀 전 잘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근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내가 왜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잘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나운서라는 게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아나운서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욕심을 가졌어야 됐어요. 욕심? 저는 아나운서라는 거를 좀 직장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딱 대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대기업을 가기에는 제가 스펙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을 보든가 제가 법학과 나왔거든요. 뭐 사실을 보든가 뭐 다른 뭐 행실을 보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끼가 넘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살피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나운서 같은 걸 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요거를 해볼까 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우연히 시험을 한번 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그 카메라 테스트가 되게 붙기가 어려워요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근데 이게 좀 단박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길이다. 그리고 봤더니 일도 이렇게 방송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니까 또 너무 재밌어 보이고 저 또 관심사 다양한데 이런 거 다 방송에서 이렇게 녹여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뭔가 그냥 그러면서도 직장인이니까 안정적일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뭔가 뭐 스타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은 자기 관리도 좀 더 열심히 했을 거고 방송도 막 좀 더 막 웃기려고도 하고 의욕적으로 했을 텐데 그냥 주어진 일 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예능 같은 거 몇 개 나가 보니까 다들 막 어찌 보면 막 욕심에 막, 막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데 정글이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막 나가니까 잘리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뭔가 그 의욕을 보이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나운서는 왜요? 조금 이렇게 좀 고상하게 앉아서 사람들을 빛내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죠. 요즘 잘 되시는 아나운서분들 그렇죠. 뭐 다 뭐 전현무 아나운서라든가 뭐 김성주 선배라든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그죠 장성규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정말 다들 그 자체로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 깡도 없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좀 적용이 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완전 적용이 된다. 욕심을 내야 된다. 네, 욕심을 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뭐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일 잘하는 사람을 내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는 뭐 이런 점이 있더라라는 게 있었는데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프로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티를 빨리 벗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고를 쳤다. 그럼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일이 벌어졌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세 가지 준비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편집하면 그리고 하나 있고 프로의 자세. 네, 프로의 자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돈값을 하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돈값.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사장인데 나만큼 일을 하면은 내가 이 돈을 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많이 저는 하시는 조금 것 찔리는데. 좀 다른 생각하세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딱 돈 주는 만큼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했긴 했어가지고. 그래서 오래 안 다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죠. 어쨌든 뭐 그거를 이제 회사 조직 안에서 잘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약간 저도 그 신입사원 때 몰랐는데 약간 좀 그래도 연수가 좀 차니까 보이더라고. 두 명이 왔는데 한 명은 약간 프로의 느낌이 있고 한 명은 그냥 대학생 약간 좀 온 것 같은 느낌. 그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마 저도 그랬겠죠. 뭐 안 좋은 오늘 누가 안 그랬겠어요. 네,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게 일의 양면성을 좀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일의 양면성. 네네. 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 BTS처럼 이렇게 막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되고 싶은 걸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맨날 막 10시간씩 춤 연습해야 되고 노래 맨날 연습해야 되고 막 뭐 이렇게 뭐 사생활도 조심해야 그렇죠.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양면성을 이해하고 이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걸 좀 감수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네. 일을 다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칼퇴 이런 문화가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칼퇴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되는데. 제 말이요. 네. 우선은 칼퇴는 칼퇴인데 일 네네. 못했으면 뭐 내일 할게요라든지 뭐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막 하고 가는 사람도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겉으로 맞아요. 보이는 거나 아니면 뭐 일면만 보면 안 되고 사실 그 앞뒤가 다 있는 건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노동 문화가 이렇게 또 뭐 좋아지는 과정 속에 네. 뭐 생기는 뭐 일들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돈을 받았으면 돈값은 해야 되지 않나. 예. 역지사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지금 이제 어쨌든 한 4-5개를 가져보셨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마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 직장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인간관계 좀 괜찮게 하셨던 편이에요? 아니면 왜 막 치고받고 막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치고받고 했어요. 치고받고. 솔직히 했고 그냥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랑 다 잘 지내는 편인데 네. 이게 조금 도를 넘어설 때는 저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적이 여러 번 그래요? 있었죠. 어떤 동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상사도 막 들이받고. 아니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성희롱을 하거나 그런 거. 근데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그때는 그런 게 또 약간 좀 당연시 됐었어요. 저의 세대만 했었어도 참아야 됐었어요. 옛날 그때는. 지금 또 한 몇 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이게 저 한 10년 전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조금 뭐 더 당당하게 하거나 아예 뭐 문제를 삼거나 이게 좀 슬기롭게 좀 넘기지 못하고 제가 또 이렇게 현명하게 넘기지 못해서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좀 더 지워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반박하는 저의 태도만 문제가 됐던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몇 번 일방적으로 있었죠. 맞아야 되는데 쌍방 폭행으로 돼버렸거든.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난 옛날에 그렇게 좀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증거를 남겨서 공식적인 루트로 항의를 해라. 공식적인 루트로. 그냥 굳이 내가 대응하는 태도가 또 그 사람에게 무기가 되게끔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죠. 그렇죠. 사실 그래요. 뭐 이게 거기서 욱하면 사실 이 사회생활에서는 좀 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좀 나는 이제 내 걸 챙기고 분명히 내가 명분이 있으면은 남들도 또 나를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막 내가 막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또 상대도 또 막 너 아까 나한테 막 그랬잖아 하면서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마디를 지금 하고 내가 집에 가면 발 뻗고 잘 거면 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고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싶다면 좀 참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러 직업을 하시다가 결국에 아까 취미 삼아 유튜버를 하셨는데 잘 됐잖아요. 뭐 제 기준에서는 잘 괜찮았어요. 되신 거 맞잖아요. 많이 유튜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쳐서 50만 원이 넘는 거면 어쨌든 엄청 큰 건데 취미로 해서 이게 되는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은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뭔가 유튜브 하고 싶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유튜버 그냥 취미로 하거나 나한테 좀 적성 맞는 거 하면 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도 또 욕심 부려서 막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막 뜰 때여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뭐 가진 거나 제가 해낸 것보다 더 많이 좀 이렇게 각광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려본 것 같아요. 사실 유튜버로서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뭐 광고도 찍고 광고 출연도 하고 뭐 어디 뭐 해외 취재도 가고 뭐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내가 올리고 싶은 걸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를 해주는 게 더 맞는. 사실 그게 맞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채널 보면은 옛날에 해주던 얘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지역적이거나 너무 적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는 또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또 거기 가치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아, 그거는 정말 맞는 거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지속적으로 요즘에 시작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사실은 뭐 갤럭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애플 같은 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을 조금 파다 보니까는 뭐 전체 생태계가 다 애플이 만들어졌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가전제품 리뷰를 훨씬 많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뭐 모바일 뭐 이런 테크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맞춰가는 거는 있죠. 그러네. 네. 가전주부니까 사실은 가전으로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하셨을 텐데 네. 어느 순간 또 이제 요즘 또 비혼 문화도 있고 해서 그런 건가? 맞아요. 약간 좀 그 미혼인 분들이 더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도 있나 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신혼가전보다는 뭐 1인 가구 뭐 방 꾸미기 뭐 이런 게 사실 더 유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유튜버 되셨는데 과거가 그립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뭐 아나운서 시절이라거나. 정말 1도 그립지가 않아가지고. 진짜로? 네. 저는 아나운서 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아하고 고상하고 지적이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맨날 이제 땡볕에 뛰어 나가가지고 차 운전하고 다니고 자동차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뭐 그리고 뭐 혼자서 뭐 카메라를 뭐 키고 끼고 이런 거 뭐 마이크 혼자 차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막 그런 것도 했었고 혼자 하시고 막 운전하고 막 화장실 참 먼데 가가지고 막 갔다 오고 옷도 차에서 갈아입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드코어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립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시간이 절 만들었어요. 저의 뭔가 어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좀 당차한 거라든가 혼자서 문제 해결을 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라든가 하다못해 마이크 혼자 잘 차는 거, 카메라 혼자 잘 다루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그때 다 배운 거거든요. 그게 유튜버에 도움도 됐겠어요. 거의 뭐 결정적인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유튜브를 취미로 시작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겸손한 멘트이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해서 이게 나의 직업이 됐다고 생각하면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러면 또 뭐 촬영이나 편집 뭐 이런 것들 사실 되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죠. 이게 보는 분들은 영상 15분짜리라고 하면 이거 며칠 찍어야 되고 편집하고 막 하는데 노트북 진짜 이런 거 하면 2주씩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거를 어떻게 대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노트북도 막 2주씩 걸린다는데. 네 맞아요. 뭐 노트북 힘들잖아요, 사실. 2주 걸리고 뭐 어떤 거는 사실 그거에만 시간을 쏟는 건 아니지만 뭐 1년 넘게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좀 생각보다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럼 하루를 되게 바쁘게 보내세요? 하루 바쁘게 보내죠. 그리고 일단 저는 뭐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쵸 아무래도 빽빽하게 보내고 쉬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백화점 가서 가전 코너 돌아다니면서 트렌드 조사라도 하고 뭐 기사라도 찾아보고 뭐 요즘에는 어떤 것들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나 그런 거라도 찾아보고 이런 것만 해도 정말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그 갤럭시 폴드 4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어제 언팩했잖아요. 찾아보고 막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찾아보면 참 그 다양한 어떤 영상도 나오고 막 데이터들도 정말 많고 이거 어떻게 하냐. 저도 같은 유튜버로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근데 이거 하는 게 힘든데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데 그냥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막 분석해서 사는 것 자체가 쇼핑하는 행위 자체가 재밌지 않으면은 이 분야는 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쇼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리고 뭐 이게 내가 좀 요즘에 또 유행하는 거 뭐 특이한 거 이런 거를 계속 또 발굴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항상 이렇게 뭔가 결제할 마음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뭐 이런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눈을 좀 뜨고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맨날 뭐 하이마트 이런 데 맨날 가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가죠. 근데 이미 그런데 풀리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뭐 언팩, 키노트 이런 거 찾아보고 기사 이런 게 빠르지. 이쪽도 치열하구나. 근데 어느 분야든 그러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어요. 부동산도 임장 생각하면 전국을 막 그렇게 다 다니면서 맞아요. 임장도 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어디 뭐 부동산도 다 알아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대출 뭐 규제 바뀌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다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 저도 짬날 때마다 항상 뉴스 기사 같은 거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관련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부익남님을요? 아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자체를.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면 돼. 직접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지금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규모가 좀 있으시니까 초기에
초기에 완전 유튜브 처음 하셨을 때 그때는 뭐 촬영부터 편집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지금도 다 해요 거의. 지금도? 예, 예. 어. 뭐 이제 간헐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 있죠. 제가 뭐 네. 감독님을 섭외하기도 하고 네. 촬영팀을 섭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촬영, 편집, 출연, 그러면은 장난 기획 다. 아닌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을 제가 체력이 떨어질 때 자주 못 올려서 또 그게 알고리즘이 또 밀리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회사 단위로 해야 돼요. 이거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개인이 잘 되기는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직원도 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게 또 인간성이 문제인 거죠. 그냥 성격이 급해서 막 남에게 이거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후딱 해치우고 말지. 맞아요. 이런 스타일. 예. 그러면 이제 사서 고생하시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큰일이네. 이게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또 이 일개미 근성이 잘 안 없어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 이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테크 유튜버들은 보니까 검색해서 제가 뭐 핸드폰 검색하고 싶은 딱 하면 많이 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저도 모르게 다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물건 하나 살 때 이제 리뷰 여러 개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다른 주제랑은 조금 다르게 좀 작은 유튜버들도 많이 뜨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리뷰나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거가 사실 뭐 가전제품이나 IT 물품 같은 거 다들 좋아들 하니까. 네네. 사야 되니까. 다들. 그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직 테크 유튜버로서 여전히 테크 유튜버 이거는 괜찮나요? 할만한 건가요? 부동산 유튜버 할만한가요? 부동산 유튜버? 저는 유튜버로 할 거면 부동산 말고 딴 거 하라고 하고 싶긴 해요. 왜요? 이쪽은 너무 이야기거리가 좀 적긴 적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저희 뭐 소재나 이런 거 소재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쪽은. 근데 IT는 전 반대로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 계속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그 지금 딱 해주신 말씀 정확히 맞는 게 이게 기획이 물론 필요하지만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제품이 마구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분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테크 유튜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면은 이미 핸드폰 나올 때마다 바꾸시는 분들이고 이미 지금 신제품 뭐 나왔나 다 꿰뚫는 분들이시고 이미 뭐 OS 발표되면 키노트 보고 뭐 언팩 보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취미로도 하는 거 해봐라. 저는 권장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야의 유튜버들은 이 사람의 매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대형 채널만이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반면에 테크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이게 검색 베이스로 보는 게 되게 높다고 봐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좀 소재 선정만 잘하면 채널이 크지 않아도 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서 또 재밌었기 때문에 권합니다. 그럼 테크 유튜버는 근데 저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막 편집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자막도 좀 요즘엔 좀 쓰는 것 같고 다들 그런데 편집 실력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뭐 편집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 장비부터가 장비빨이 장비병이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자마자 카메라 바로 보고 제가 쓰는 거랑 기종 똑같아가지고 다 이제 알아보고 저도 어디 가면 다 장비에 눈부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퀄리티로 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테크 유튜브를 좋아하면 테크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 기본 다 너무 좋은 것들로 너무 찍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구리게 찍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만 하고 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같은 테크 유튜버들 그거 보고 있으면은 너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입장에서는 저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게 그 부인남님이 유튜버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상관없나? 누가 나오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요만한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 테크 유튜버 분들 화질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선명하고 그래서 나 저거 따라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가르쳐 드릴게요. 세팅하는 법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하나를 더 물어봐야 되네. 네네네. 요거.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하고 결혼으로 갈게요. 네. 그러면 결국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고 재밌는 일을 가지고 직업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돈을 막 많이 쓰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소비를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다 뭐 전자제품, 그러니까 뭐 태블릿을 사든 핸드폰을 바꾸든 원래부터 노트북을 바꾸든 아니면 뭐 맨날 뭐 차를 보러 다니든 그냥 사지는 못해요. 그냥
너무 좋아하고 보러 다니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돈을 많이 쓰는 분야라 함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걸로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저는 만족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원래 또 핸드폰도 뭐 바꾸고 하실 거를 이거 바꾸는데 돈 그러니까 일로 바꾸는데 난 공짜로 쓰는 거니까 아니, 얼마나 어차피 좋아. 일로 안 해도 할 거. 어차피 어차피 할 거 하는데. 돈 벌면서 하자 이런 게 이제 돼버리니까 사실은 행복한 측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일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있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또 제가 생각지 못한 또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바쁜 스케줄을 뭐 소화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유명세 그러니까 너무 또 이게 아니요. 거의 100만 유튜버 앞에서 이런 말 하기도 많이 알아보고 그러시겠어요. 예, 뭐 그렇지만 좀 그렇지만 나름의 또 이렇게 또 소소한 또 유명세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또 뭐 감당해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힘듦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좋아하는 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그 최서영 작가님이시죠. 네네. 작가님을 모신 거는 뭐 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쓰셔서이기도 하지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결혼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또 저축도 잘해야 되고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결과거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섭섭하네요. 왜요? 아니 제가 정말로 딱 그 30대 한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돈도 열심히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집이 없었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이게 인생을 대충 산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잘못 살았다고. 서러웠어요. 아니 뭐 잘못 살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한 게 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결혼부터 이제 막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부동산 유튜버지만 결혼 얘기들을 좀 하는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가전주부님께서는 이제 결혼도 하셨고 거기다 또 아기도 낳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거기다 또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좀 남자랑은 좀 다른 이야기에 다른 관점에서 또 결혼 얘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할 얘기 너무 많아요.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사부 가나? 네네네. 네, 그러면 우선 아이를 우선 낳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낳은 지 109일 됐거든요. 109일. 그러니까 아직 4개월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뭐 호르몬이 이제 아기랑 좀 뭔가 연결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럴 텐데 일단은 뭐 세상이 뭐 좋아졌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좀 여자가 그냥 좀 생물학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아이만 보면 어때요? 확실히 좀 예전에 아이 없을 때에 생각하던 어떤 아기라는 존재랑 내 새끼랑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 너무 예쁘죠, 진짜. 사실 저는 가장 그 사고의 차이 중에 큰 게 뭐냐면은 저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제가 아기한테 시간을 내주고 아기를 봐줘야 되고 이렇게 아기가 저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이니까 그냥 기꺼이 제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게 뭐 그렇게 아깝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아기랑 너무 붙어 있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애를 보러 이제 집에 이제 가면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이제 가라고 그래 막 애가 나를 막 밀어. 가라고 그만 나가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애를 낳기 전에는 저도 애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낳아야 되는 막 계산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계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낳기 전에는 모르시죠? 몰랐죠? 전혀 몰랐고 정말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다 뭐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 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내가 이걸 몰랐으면 너무 아쉬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 나름에. 오히려 애를 낳아보니까 알 수 있겠는 거예요. 그냥 그 나름의 삶도 되게 즐거웠고 그 나름의 삶은 또 너무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쁜 거는 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럼 모를 거면은 그냥 모르고 가도 괜찮거든요. 모르니까 오히려 상관없는데 네, 맞아요. 알게 되면은 너무 좋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그 원래 딩크 부부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채널에는 결혼까지는 오케이인데 아이는 안 낳는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결혼하실 때 이미 딩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딩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제가 되게 구독자고 열심히 보는데 아마 비슷하신 분들이 이제 사연에도 나왔었던 것 같고 비슷하신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거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후 계획이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가족들 챙기고 이런 거를 계산해 보니까 도무지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자신이 없고 사실은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은 있지만 애를 번듯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면서 키울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못 해줄 거면 내가 낳는 게 지금 다들 그 얘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게 맞는 건가? 그 계산이 안 나와서 사실은 딩크로 살았던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가 없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홀가분하게 살다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굳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린 절대 안 낳아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우리 그냥 안 낳아도 행복하고 우리 삶을 잘 즐기고 우리 삶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을 찾고 대신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자. 일하는 재미를 찾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애가 좀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뭐 생긴 걸 뭐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낳았더니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몰랐으면 큰일 날 뻔. 그리고 그 계산을 했는데 이제 애가 나오니까 계산이 좀 달라지잖아요. 계산법이 달라질 뿐 오히려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애기가. 저는 그 어제도 제가 이제 젊은 31살 된 유튜버 남자분을 만났는데 결혼을 전혀 안 하시고 뭐 아직 결혼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는 분이었는데 전혀 얘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 캐릭터,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거다. 근데 절대 로그아웃이나 지울 수 없는 게임 캐릭터인 거야. 그래서 얘를 평생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좀 쉽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0살 정도 키우면은 그냥 뭐 경제적 지원 안 할 거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0년 동안 현질을 한 게임 캐릭터를 지울 거냐고. 그럴 수는 없다. 이 게임 끝까지 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들죠. 얘가 어찌 보면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얘를 이제 잘 키우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고 뭐 잘 키우는 게 꼭 뭐 얘한테 뭐 돈을 발라가지고 뭐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고 그리고 얘가 없었을 때는 내가 그냥 안 하거나 포기할 수 있었던 것도 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악물고 하게 되는 그런 게 아직 제가 100일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정말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딩크 하시다 이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했지만 딩크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딩크로 사셨던 것도 맞고. 그러면 딩크로 지금 계속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굳이 그건 선택이다? 여유 있으면 나라라고 하면 또 너무 전통적인 가치에 타협하는 뭐 그런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또 이제 저는 놨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 뭐 아이를 꼭 싫어하지 않거나 특별히 뭐 아이를 안 낳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은 그냥 인생에서는 사실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그게 또 이제 뭔가 내 인생에 또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생에 이제 자유이용권을 끄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럼 최대한 많이 타보고 여러 개 타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여러 번 또 더 타면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알려면은 결국에는 그 롯데월드 한 바퀴 다 돌아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경험해보는 게 나에게 또 줄 수 있는 선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낳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뜻을 정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한들 이제 그 뜻을 지키실 거지만 고민이 되시면 저도 같은 고민을 했다가 나와 보니까 또 행복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 게 있다. 힘든 건 맞는데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딩크가 롯데월드면은 아이를 낳은 건 또 에버랜드네. 약간 또 다른 놀이 동산 같은. 후룸라이드였다면은 여기도 재밌지만 여기도 자유로드롭도 한번 타보고 그런 거죠.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딩크까지 왔는데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결혼. 결혼하는 거는 좋은가요? 어때요? 결혼이요. 제가 항상 그 결혼하기 전에 새겼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유명한 말인데 네. 이게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있지만 남자 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잘못 만나서 그렇죠. 예, 인생 망한 남자는 있지만 뭐 못 만나서 망한 사람은 네. 없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랑 하느니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 거의 대세죠. 네, 저는 그게 그리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굳이 맞지도 않은 사람끼리 만나서 네. 그 힘든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또 나름 행복하게 이제 살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안 맞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사랑을 안 했으면은 이겨내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막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그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맞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 네네. 안 맞아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결혼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하단 말이죠.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자기가 그 좀 이렇게 선호하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먹고 놀고 뭐 이런 게 좀 또 잘 맞는 사람이 좋아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고 이제 뭐 인품이 좋은 사람이 좋아, 난 돈이 많은 사람이 좋아,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좋아, 뭐 연하가 좋아, 연상이 좋아. 이게 사람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좀 있죠. 분명히 있다고 네. 봐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좀 안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가지려고 하고 비교를 하고 하는 순간에 이게 좀 삐끗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육각형 이상형이 봤어요 그 영상도. 요즘에 인기라고. 네. 그러면 그건 너무 과도한 욕심인가요? 아니 자기가 육각형 다 채웠으면은 따질 수 있죠. 네. 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자기도 딱히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뭐 남을 이렇게 조건만 본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그 육각형에서 뭐 하는 게 네. 막 뒤지는데 네. 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만 뭐 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저는 옳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요즘에 네. 워낙 또 자산의 격차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력을 1순위로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력도 중요한가요? 어떻게 중요한 생각하세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력을 이미 갖춘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게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네. 같이 하자 뭐 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너무 고생했거든 솔직히. 네. 예, 신혼 때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힘들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작할 때 진짜 제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같이 읽어가는 재미가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력을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네. 그 뜻이 좀 같은 사람을 가는 게 경제적 만나는 게 관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그러니까 사람? 그 부익남님 채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뭐 내 지금 재테크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이런 그런 사람 많죠. 네. 엄청 그래서 저는 많아요.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야 설득이 된다. 안 되면 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경제력이 중요해진 세상인 만큼 네. 또 그런 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경제적인 능력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좋아질 사람,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애시당초 있는 사람.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작아지잖아요. 너무 없죠. 범위가. 네. 그런 사람이 나와 결혼을 왜 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너무 사랑하나? 왜 해야 되지? 약간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두세 개만 따지라고 그랬어요. 뭐 네. 육각형 따지면은 네. 절대 못 만난다. 네.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세요? 완전 동의해요. 여자분들도. 네네. 저는 그러면은 완전 그래도 동의. 여성의 입장에서 네. 이건 꼭 챙겨라. 이거는 필수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할 말 있어요. 뭐 있나요? 저는 책임감 있는 남자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 왜냐하면 사실 저는 아기 낳기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요? 얘가 좀 놀면 내가 벌면 되지. 아이가 없을 때. 네, 이 사람이 좀 일 안 하고 싶어 하면은 내가 좀 채워주면 되지. 그게 꼭 내가 뭐 여자라고 해서 뭔가 경제적 혜택을 남자한테 받는다? 나 그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임신, 출산, 육아 요거를 제가 딱 겪어보니까 내가 정말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이때는 상대방이 좀 받쳐줘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여기에 얘까지 같이 사고를 쳐버리면은 내가 못 살겠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정말 좀 현실적으로 확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저는 지금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뭐 물려받을 게 맞느냐 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관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 경제관념이라 하면 또 나와 그 맞는 경제관념인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 독립이 안 됐다. 네. 결혼하지 마세요. 아, 정신적 독립 못하면? 네. 그럼 나도 같이 독립을 못할 생각을 하면서 나도 같이 이제 뭔가 그 부모님 슬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싶고 우리 부부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독립이 안 된 사람이 당연히 결혼하시면 안 되죠. 네. 그냥 뭔가 계속 뭐 엄마나 뭐 아버지 찾고 막 그냥 뭐 뭔가 아들이나 뭐 이렇게 계속 자녀의 마인드로 계속 사는 사람. 네, 안 되죠. 거는 좀 그런 조심해야 사람이랑은 된다.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 네.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상관없이 그러기는 한데 사실 연애할 때 좋은 사람이 결혼할 때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꽤 많잖아요. 연애랑 결혼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하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람 저는 비슷하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몇 년 전에는 네. 사실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나 이 남자친구 너무 좋은데 네. 얘랑 결혼은 못 할 것 같아. 어. 뭐 돈을 뭐 흥청망청 써. 네. 나한테 선물은 잘해주는데 네. 모아놓은 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친구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지금은 얘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어울리는 게 좋지만 결혼하고도 애도 낳는데 저런다? 난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나이 찼다고 결혼을 해야 되는 세상도 아니라고 보고 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의 내가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일 계속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이 결혼 전과 결혼 후는 그렇게 크게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랑 그렇게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결혼을 하는 거는 좀 연애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요즘 부부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게 꼭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버는 돈이 만약에 300이요. 네. 근데 400씩 써. 네. 근데 나한테 한 270 쓰고. 그런 연애하기 좋은 남자인가요? 그건 연애하기 좋은 남자도 아닌 거죠. 네, 저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이걸 생각해요.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 자기 네. 앞가림 못하고 저렇게 미래 생각 안 하고 뭐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데 전 그렇게 고마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연애하기 좋은 남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수 있어요. 이걸 그리고- 구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결혼 이제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 이제 그런 네. 토론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음. 그 사람이 일단 좋은 사람이고 나서 음. 잘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막 퍼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바른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 정말 별로인 사람인데 나한텐 잘해주니까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는 저는 좀 무서운 건 것 같아요. 사랑은 변하거든요. 바뀔 수도 있다. 변하거든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사랑은 변해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건 아, 아니지만 네. 다른 형태로 사랑의 변할- 형태가 변한다. 네,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적으로 좀 좋은 사람을 만나야 어쨌든 간에 네네.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후배라든지 네. 아니면 좀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 그 지금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헤어져라고 말해야 되는 어떤 뭐 기준 같은 거 있나요? 친구 좋아하는 건요. 친구랑 거의 막 친구 부르면 막 하고 그러면 무조건 그건 결혼하면 안 돼요? 이제 저희 남편이 아. 너무 이제 그러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집돌이 같은 스타일. 예, 조금 친구가 있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 안 나가 좀 나가 이런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너무 또 친구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이제 또 활발하게 만나는데, 근데 좀 좋긴 하거든요, 그게. 결혼하면 좋아. 예, 저만 바라보는 게 되게 좋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거 있던데 너드남이라고 네네. 그걸 막 요즘에 약간 뜨는 단어라고. 네네네. 약간 조금 뭐 그런 거 막 사회생활 좀 안 하고 하지만 그냥 좀 이렇게 착실하고 사고 안 치고, 사고 안 치고 그냥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결혼하기 좋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요? 약간 그런 뭔가 좀 연애할 때는 좀 답답한 게 오히려 결혼하면 좋다 이런 느낌인가? 연애할 때도 좋지 않나요? 그러면은 나밖에 모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예,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막 활동이 많아요. 외부 활동 네. 막 되게 많고 그러면은 조금 좀 고민해봐라. 어떤 성향이든 좀 네. 자기랑 맞는 게 결국에는 그럼 되게 이렇게 보면 중요한 되겠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 뭐든 상관없는데 네. 왠지 나한테 뭔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나 네. 나랑 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꼬이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촉은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네. 네. 이게 이제 쌓여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지. 네.
이 촉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뭔가 약간 쎄하다든가 뭔가 약간 오장육부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제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 절대 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은 정말 만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내 남편이 되는 거기도 한데 결국에는 우리 집의 가장이 되는 네, 거기도 네. 하잖아요. 뭐 내가 가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같은 배를 탔으면은 노를 같이 저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책임감을 망각하고 내 산반도 막 너무 중요하다든가 네. 뭐 등한시한다든가 가정을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연애할 때 책임감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좀 네. 이렇게 뜨문뜨문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거. 뜨문뜨문하면 결혼 안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막 네네네. 2주에 한 번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 잘하려고 연기하면 연기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네. 매일 보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의도된 어떤 그런 불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사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당했다면 이제 그거는 피해자 잘못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네. 보는데 그냥 가능한 모든 촉을 다 동원해가지고 봐야죠. 책임감.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정말 봐야 뭔가 되고. 고생스러운 일을 할 때 묵묵히 하는 거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까? 여행을 가서 뭔가 막 고생스러운 일들을 막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도 헛짓거리하는 사람 많던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책임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 강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좀 봐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게 뭔가 쎄하다 싶으면 아니고 웬만하면 맞다. 이게 네, 촉이 맞아요. 맞다. 그리고 어쨌든 가족이 좀 1순위가 되는 거 그런 네. 거 정말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결혼해서 되게 고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남편이랑 이게 먹는 게 되게 안 맞았어요. 먹는 게 안 맞는 것도 고생스러워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왜냐면 아.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대충 뭐 알아서 네.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먹는 시간도 안 맞고 메뉴도 안 맞고 이 음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고 저 남편이랑 신혼초 때 한 1년 그때 정말 싸운 거 말고는 네. 이렇게 많이 싸운 적 없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게 싸웠던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된다.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시켜 먹어야 된다. 이런 걸로 싸웠거든요. 왜 만들어 먹어야 되죠?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내가 싫어하는 재료를 빼서 그리고 이게 뭔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나눠줄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번 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음식하고 힘들어하고 먹는 거 한 3분인데 그거를 왜 집에서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전 좀 고기를 싫어하는데 네. 남편은 뭐 고기를 되게 좋아한다든가 그럼 그거 힘들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메뉴 선택할 때 맨날 정말 힘들고 막 싸우고 외식이 정말 즐겁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먹는 거 안 맞으면 고민해봐라. 식구가 안 맞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진짜예요 이거. 저는 진짜. 좀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 모르시죠 그 고충을. 네. 근데 식궁합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좀 던져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은 아니 우리 위험은 감수하지 말자. 그냥 뭐 저축을 하고 아껴 쓰고 짠테크를 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너무나 다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맞지 않으면은 매번 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매번 한 사람은 답답하고 네.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취향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긴 그렇죠. 그럼 지금 경제관 이런 거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네네. 건데 혹시 네네. 그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저 경제권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요즘에 보통 여자분들이 나 이거 경제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네네. 분들도 많은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재테크 실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신혼 때 네. 이게 그냥 아파트 명 막 이야기해도 돼요? 다 얘기해도 되죠. 네, 저희가 이제 어디를 살았었냐면 그 성수동에 성수동. 그 트리마저 있잖아요. 네. 그 트리마저가 딱 정확히 보이는 그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아, 그때는 트리마저가 올라가기 전이었고 네. 막 모델하우스가 있던 미분양이 나던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뭐 그랬죠. 네, 막집 웬만한 사지 마라 사람들이, 했을 때니까. 마음만 먹으면 집 살 수 있는 시기였는데 맞아요. 사기 싫어했던 시절.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가지고 네. 반전세밖에 없고 네. 하도 전세 그 이제 하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인데 저희 남편은 집을 사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명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대출 모험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네. 저는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전세 살면 되지. 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 졸여가면서 이자 내가면서 이자가 거의 뭐 월세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트리마제를 남편이
우리 막 대출을 정말 80%막 이렇게 연끌을 해가지고 우리 어.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미쳤어? 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못 사게 했는데 지금 그게 엄청 올랐잖아요. 대박이 네. 났고 성수동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도 네. 그 당시 한 8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실패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 8억일 때 네. 남편이 사자고 그랬어요. 이건 사자.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강남이야? 어. 무슨 성수동을 8억이야? 아니, 그때만 해도 성수가 좀 지금 분위기는 네,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안 샀는데 안 샀고. 20억이 됐죠 지금 네. 거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또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경기도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그쪽에 무슨 호재가 있다고 하면서 네. 그걸 이제 또 사자는 거예요. 아. 저는 GTX 호재가 있다면서 GTX 사자는 호재. 거예요. 아유 그러면 초기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 좀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서울을 사야지, 왜 우리 이렇게 경기도를 또 사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왕 살 아니다. 거면 똘똘한 한 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또 한 15억이 됐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경제권을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이까지 했는데. 세 번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남편 말을 듣게 됐고 네. 또 이제 성향적으로도 네. 저는 그냥 뭐 일을 하고 일을 버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이제 좀 계산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계산 잘하고. 네. 숫자에 좀 밝고 이런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남편이 하는 게 아무래도 서로를 위해서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핸드폰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네. 공인인증서를 그냥 다 안 깔아놓을 때도 되게 많아요. 남편은 제 인증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뭐 비밀번호, 아이디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고요. 뭐 그 내 자리 뭐 핀번호 네. 다 알고 있고요. 네. 전 남편 거 모르고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얘기는 정말 돈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을 안 하신다는 거니까. 다 이렇게 내놨다. 아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게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성별을 따지나요? 둘 다 거기서. 어차피 경제 공동체니까 둘 네. 중에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꼼꼼하고 조금 그나마 좀 돈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좀 재테크에 좀 관심 좀 밝고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남편도 그렇게 밝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몇 근데 번의 제가 봤을 초 때 이 정도면은 몇 번의 촉이 좀 좋았던 네. 거지. 요거 3번 했잖아요. 그럼 60억이에요. 60억인데 이게 못해가지고 이제 빵원이 됐는데 네. 근데 이게 또 뭐 어떤 주식의 실적이라든가 네. 이게 또 코인 말아먹고 이런 거 보면은 코인은 또 안 돼요? 이게 또 이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부동산만 끊임없이 지금, 하시기를. 들고 네. 있어요. 혹시 남편분 다음에 보고 있는 어떤 유망 지역 없나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망 지역이 네 유망 번째 기회.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분 요즘에 은근히 관심 있어하는 어떤 그런 동네들. 저희가 이제 일산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일산에서 어떤 또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는 그쪽을 또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확실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부동산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한번 그냥 놀러를 한번 가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가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또 수다 한번 떨고 그렇군요. 이거 아시죠? 부동산 벽에 이렇게 네. 지도 보면서 이 지역이 내가 지금 여기 뭐 다 도장을 받고 다니고 있고 이런 거 한번 또 듣고 오고 했었어요. 야 이게 저희 채널에서 그 재테크에 관심 없는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남편분이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네, 맞아요.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안빈낙도의 삶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네. 그리고 남편은 어떤 정말 그 자본주의의 산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남편이 좋은 데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아. 뭐 식당도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집도 좋은 동네 많이 데리고 다니고 좋은 좀 잘 사는 친구들 뭐 집에도 한번 놀러 가볼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의욕을 해보니까 막 끌어오르게 했구나. 네. 좋더라고요. 좋죠. 돈이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제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많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속물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구나. 내가 벌이고 싶은 일을 더 거반내고 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망이 되겠구나 돈이. 이런 생각을 많이 심어줬고 그리고 정말 보러 가기 싫고 귀찮다고 하는데도 온갖 데를 정말 임장을 다 다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또 그런 본 집들이 많고 아는 네. 것들이 많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말 그 어떤 부부의 어떤 가치관이 하나가 다른 걸 바꾸기에는 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산증인이 네. 오늘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이랑 저랑 좀 얘기가 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여기 느낌이. 사실 부익남에 네. 우리 공주 형이 이게 출연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아니 아까 저 김밥 사 먹는다는 것부터가 네. 이 투자를 투자 마인드가 있다. 네. 뭔가 이렇게 가성비 이런 거 만들어 먹는 거는 저도 약간 좀 스타일이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렇게 이제 요리의 꿈을 접고 네.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너는 나가서 일해라. 이런 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또 밀어주기도 했어요 남편이 많이. 그렇군요. 네. 지원도 또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자녀부터 결혼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이 요즘에 워낙 또 경제적으로 막 지금 뭐 풍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연령대도 좀 늦어지면서 뭔가 막 갖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내가 좀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결혼은 현실이야. 근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막 사랑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결혼한 지도 좀 되셨고 이제 여성분으로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결혼은 그래도 어떤 걸까?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각자의 결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남편의 되게 부족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래 저 사람이 저것까지 갖췄으면 나랑 결혼을 왜 했지?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네. 또 남편도 어쨌든 결혼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좋은 점만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남편이 어쨌네, 남은 뭐 어떻게 뭐 신라호텔에서 뭐 억을 써가지고 결혼을 했네, 뭐 강남에 뭐 아파트를 시부모님이 해줬네 이런 네. 거를 생각을 해봤자 네. 그거를 막 고민을 하고 속을 쓰려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어차피 그거는 정해진 환경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일단은 그냥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네. 내가 정말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거를 포기를 못하겠다. 그렇게 살지 않느니 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결혼 안 하는 것도 답이에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네. 안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결혼을 해야 행복하고 뭐 안 하면 안 행복하고 또 뭐 결혼을 하면 불행하고 힘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살기 나름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다면은 괜히 그 안 되는 길을 가가지고 네. 고생할 필요도 없다. 네, 괜히 뭐 좋은 마음으로 결혼하는 상대방 마음 아프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긴 그렇죠. 결혼하면 상대방의 인생도 어쨌든 나랑 같이 이제 묶이는 네, 건데 맞아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뭐 상대방 고생시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참 좋은데 그 비교라는 게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네네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결혼할 때 다 옆에서 너 진짜 결혼할 거야? 너 진짜 이런 데 할 거야? 막 계속 그러잖아요. 너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내가 너 10년지기 친구라서 이래. 이런 얘기들 막 들어오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저 엄청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 그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를 네. 그냥 예식장 다 잡고 집 다 구하고 나서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을 많이 보태니까 정말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 좋은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서로 그냥 정말 조용히 하다가 저희는 다 결정되고 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이 결혼이 정말 나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안 좋게 끝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정말 쉬운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결혼 날짜 잡고 막 이러면은 더 사람이 원래 불안하기도 한데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면 맞아요. 얘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점점 흔들리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정답을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막 그 친구가 뭔데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남 얘기에는 말 못하긴 참 쉽죠. 뭐 야 내가 이런 언니 뭐 이런 친구 다 봤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뭐 점쟁이야 뭐야 앞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서로들 남의 결혼에 좀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지랖 떨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자체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의뢰 이렇게 다들 오지랖이구나. 내 생각에 맞는 거면 맞는 거다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방어할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조금 더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죠. 굳이 뭐 나이에 밀려서 환경에 뭐 밀려가지고 상황에 떠밀려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특히 더. 저 마지막으로 검증 한 번만 받고 싶어가지고. 스드메 중에 스튜디오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거 괜찮을까요? 저도 제 결혼 사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 핸드폰이 이렇게 좋은데 뭐 굳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데 막 쪼개가지고 그거 갖다 싸우느니 그냥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 비용도 사실 좀 되게 어찌 보면 그
비경제적인 논리로 많이들 움직이는데 네. 저는 그게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좀 후회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네, 너무 저는 많은 돈을 썼어. 저는 아꼈어요. 아, 네, 그냥 그래요? 저는 나름 알뜰하게 해가지고 후회가 정말 하나도 안 되고 정말 다들 이렇게 알뜰하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불행하지 않아. 뭐 사진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 괜찮아라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 결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 둘이 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의견 다 모아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걸로 점점 가면서 어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로 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니 뭐 예식 장비 내줄 거고 뭐 드레스 뭐 사주실 거고 하면 이제 말 보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축하만 해주세요. 그냥 주변에서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그렇죠. 그러면 바로 되겠다. 그거죠. 할 말 없으면은 여기까지라고 네.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끊어가면서 네. 좀 자주적인 그런 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고 명쾌하네요. 네.